어린 시절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 시간대쯤이 되면 밥 짓는 냄새가 솔솔 나곤 했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이 집 저 집에서 포근한 밥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매콤한 생선조림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럼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모두 자연스럽게 뿔뿔이 집으로 흩어지곤 했답니다. 신나게 놀다가 배고파지면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됐던, 큰 걱정 없이 행복했던 그때가 조금은 그리워지네요. 오늘도 문서영이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우리말 꼭꼭 씹기.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뜸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본가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본가에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내 방, 내 침대에서 잠도 푹 자고 아주 그냥 게으름쟁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이게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뭔가 좀 자주 본가에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따뜻한 내 방, 따뜻한 내 침대에서 잠도 자고 싶고, 추워져서 조금 외로움을 타나? 그래서 가족들도 좀 자주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집에만 가면 또 제가 없던 사이에 새로운 일들이 생겨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없는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겨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진분한테 멜론을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 멜론 있잖아요. 허니듀 멜론, 아마 허니듀 멜론이었던 것 같은데, 그 큰 멜론을 하나 선물 받으셨는데, 이름을 살짝 헷갈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한테 머리통만한 레몬을 받아왔는데, 하나 가져가라. 이러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어리둥절하잖아요. 레몬, 머리통만한 레몬? 머리통만한 레몬이 어딨어. 그리고 그렇게 큰 레몬을 어디에다 써. 그냥 엄마 써.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썰어서 먹으면 되지. 한 통 가져가.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멜론을 말씀하시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레몬을 어떻게 그냥 썰어 먹어. 이러면서 한참 둘이 실랑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답답해 하시면서 아이 수박만한 레몬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듣던 아빠가 어머니 멜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하자마자 할머니가 아 그래 맞다 맞다 레몬 아니 메론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할머니랑 엄마랑 또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아니 메론을 누가 레몬이라고 하냐 아니 메론을 레몬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레몬이나 메론이나 얼추 비슷해서 헷갈릴만 하구만. 아니 노모가 이렇게 좀 영어로 된 과일 이름 헷갈리면 잘못 말했겠거니 하고 다른 과일 뭐 비슷한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아니 생각해볼 생각을 해야지. 아니 메론이라고 레몬이라고 했다고 그걸 그냥 그렇게 우기고 있으면 어떡하냐. 승질을 내면 어떡하냐 이러셨대요. 이거 듣고 나서 한참을 피식피식 웃었네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종종 외래어가 낯설어서 헷갈려 하시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일단 전 너무 귀여워요. 네, 일단 오늘의 첫 곡 가을 아침,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요즘 가을은요, 그냥 슝 지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사계절은 봄, 여름, 칼, 겨울 이렇게 봄이랑 가을은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하고 이제 이 계절이다. 사계절이 아니라 이 계절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색으로 따지자면 왠지 그을린 갈색일 것만 같은 듣기만 해도 고소한 가을 냄새가 날 것 같은 노래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면서 곧 끝날 이 가을을 만끽해 보시라고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월요일 오후 9시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 꼭꼭 씹기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우리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부 음미하기에서는 이 단어와 관련한 더 넓은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해봅니다. 드디어 오늘의 우리말을 공개할 시간이죠? 오늘의 우리말은 짓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밥을 짓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름을 짓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또 웃음을 짓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단어와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도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더 시네마틱 오케스트라의 To Build a Home 듣고 오겠습니다. Out in the garden where we planted the seeds, there is a tree
By the cracks of his skin, I climbed to the top. I climbed the tree to see the world. When the guys came around to blow me down, held on as tightly as you held on to me. Held on as tightly as you held on to me. 네, 더 시네마틱 오케스트라의 To Build a Home 듣고 왔습니다. 집을 짓다라는 의미에서의 짓다를 생각하며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하면요, 우리 의뢰 하우스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하우스 대신 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홈은요, 공간 그 자체, 집이라는 그 물질적인 의미라기보다 좀 더 안식처, 마음의 집, 그리고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너와 나를 위해서 이 집을 지었고 이곳에서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곳을 떠나 먼지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건요, 서로에게 온전히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집이 되어주는 것 같은 일이지만 그 또한 영원할 수는 없다는 쓸쓸함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단어, 짓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짓다라는 게요, 저도 찾아보면서 이렇게나 다양한 뜻이 있었구나 하고 놀랐는데요. 한 10가지 정도의 뜻이 나와요. 일단 밥을 짓다 할 때 그 짓다, 약을 짓다 할 때도 짓다라는 단어 쓰고요. 시나 소설, 편지, 노래 가사 따위와 같은 글을 쓰다, 그러니까 시를 짓다 할 때의 짓다도 있고요. 무리를 짓다 라고 쓸 수도 있겠고, 농사를 짓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거짓으로 꾸미다 이런 뜻도 있는데, 뭐 지어서 말하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리고 웃음을 짓다, 표정을 짓다, 이렇게도 쓰고, 죄를 짓다, 매듭을 짓다, 마무리 짓다, 네, 이런 뜻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뭘 만들어내는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짓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쭉 보면서 생각했어요. 밥을 짓는 것도 밥을 만들어내는 거고, 뭐 글을 짓는 것도 글을 만들어내는 거고, 세상에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을 짓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짓기를 좋아했어요. 뭐 글짓기 대회도 자주 나갔었고, 뭐 백일장, 어디 뭐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글 쓰는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조금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런 백일장도 자주 나갔었고 그랬는데,
특히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제 글짓기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글짓기라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 동아리 이름이 달의 뒤편이었거든요. 그 동아리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글 쓰고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 쓰고 산문도 써보고 했던 그거를 모아서 책을 냈어요. 이토록 사소한 말 걸기?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참 저는 좋고, 또 거기서 했던 글짓기가 지금의 제 글 쓰는 방식이나 제 이런 문체를 만든 것 같아서, 네, 참 기억에 남는 동아리입니다. 제가 그 책, 이토록 사소한 말 걸기에 냈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은 냄새입니다. 문득 고개를 들면 익숙한 냄새가 코를 스쳐. 향기가 아니야. 그냥 어디선가 느껴본 낯익은 냄새야. 이 냄새를 느꼈던 그 시절 내가 무얼 하고 있었는지 보여. 특별한 냄새가 아니야. 낯익지 않다면 바람에 흘려보낼 그냥 공기 냄새야. 냄새를 다시 만날 때면 내가 그 시간에 있는 것 같아. 익숙한 냄새에 난 잠시나마 그리움에 머무는 거야. 지금 스치는 이 냄새도 언젠간 돌아와서 내 코를 스치겠지? 그럼 난 또 그리워하는 거야. 이 순간을. 그리움에 머물면서. 어떤가요? 귀엽지 않나요? 아, 나만 귀여운가? 난 너무 귀여운데. 제가 이 글을 아마 16살 때 썼을 텐데 16살 서영이는 그게 신기했나 봐요. 길 가면서 그냥 갑자기 낯익은 냄새가 나는 게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 옛날에 맡았던 그 순간이 확 떠오르는 그 때가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이렇게 냄새라는 제목으로 글을 쓸 정도라면 그쵸? 제가 그래서 글짓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6살 때 내가 길 지나가면서 냄새 맡고 신기했던 거 이런 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너무 옛날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글로 남겨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영이가 16살 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글짓기라는 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글이, 내가 남겨놓은 글이 대신 기억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글짓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글짓기라는 행위는 내가 과거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행위임과 동시에 현재 내가 쓰는 글은 또 미래에 내가 돌아보고 내가 예전에 이랬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영원을 꿈꾸던 널 떠나보내고 슬퍼하던 날까지도 떠나보낸 날 오늘은 나에게 남아있는 건 피하지 못해 자라난 묻어난 뿐이야. 그곳에 나는 얼마만큼 울었는지 이곳에 나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회로 가득 채운 유리잔만 내려다보네. 아, 뭐가 그리 재미났길래 그토록 긴 몰아쳤던
네, 할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아, 뭐가 그리 샘이 났길래 그토록 휘몰아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아름다운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웃음을 짓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한때 웃음을 함부로 지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서워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그렇게 다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 웃음을 지으면서 다가간다는 게 내 약한 부분을 좀 내보이면서 다가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 웃고 이만큼 무해해, 나 다정해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는 건데 그쪽에서 그걸 달가워하지 않으면 어떡해.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쪽에서 또 마주 웃어주지 않으면 어떡해. 그럼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되게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쉽게 웃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지냈더니 제 첫인상이 차갑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차가움을 무서워하고 있었으면서 되려 내가 웃음을 짓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차가움을 보여주면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오히려 노력해서 웃음 짓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단단해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또 어렵지 않게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두려움이라는 게 좀 없어지니까, 내가 웃었을 때 상대가 마주 웃어주지 않아도 괜찮겠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마주 웃어줄 거고, 근데 내가 웃었는데 이걸 달가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냥 으스러져 버리는 순두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한 부침용 두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요, 나한테 좀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좀 상처가 되거나 좀 두렵거나 하다면,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저 사람은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인가 보다. 두려워서 좀 차가운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 적어도 나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여린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상처 안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매듭을 짓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애기들은 신발끈 묶는 게 어려워서 그 찍찍이 신발을 신잖아요. 이렇게 벨크로라고 하죠. 딱 붙이면 붙고 찍 하면 쉽게 떼지는 그 벨크로 신발을 보통 신잖아요. 저도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별 불만 없이 찍찍이 신발 잘 신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뭔가 불만이 생긴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나도 끈 있는 운동화를 신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끈 있는 운동화를 신겠다고 막 떼를 썼었대요. 그래서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끈 있는 운동화를 처음 사서 신었던 날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끈 있는 운동화를 신으려면 자기 운동화 끈은 스스로 묶을 줄 알아야 한다. 전 몰랐죠. 나는 그냥 찍찍이 신발 대신 언니들이 신는 끈 있는 운동화를 신고 싶었을 뿐, 그 끈을 내가 묶어야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청천벽력이잖아요. 아, 싫어, 막 어려워 이러면서 막 떼를 써도 아빠가 되게 단호하셨어요. 운동화 끈? 얼마든지 아빠가 묶어줄 수 있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떼쓰고 막 어렵다고 찡찡대고 해도
끝까지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운동화 끈을 묶을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게 지금은 이제 저는 운동화 끈을 스스로 묶는 게 더 이상 자랑이 되지 않을 만큼 어른이 됐지만 그때 매듭짓기를 제대로 배워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일이든 내게 닥친 일을 책임감 있게 해결할 줄 아는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해도 아빠한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저는 항상 일을 매듭 지을 때 함께하는 상대한테 편지를 쓰는 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방을 바꿨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저는 룸메이트한테 항상 편지를 썼었습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참 잘 살았다, 그치? 분명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뭔가 나한테 불만도 있었는데 너가 착해서 말 안 하고 지나간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잘 살았다, 그치? 나랑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편지를 매번 썼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뭐 엄청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그랬던 건 아닌데, 조금 괜찮은 매듭짓기 방법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스스로도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고, 헤어지는 상대한테도 뭔가 되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면서 안녕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어디에서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든 여건만 되면 늘 편지 쓰기라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을 것 같아요. 네, 1부 짓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곱씹어 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올게요.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e could stay out late until the sun sets past 8, and the cotton candy haze mirrors the warmth of your gaze. Raise your glass to mine, and as we drink we would lock eyes, so we could disregard the thought of ever having to part.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This lightness of being, we both know to be fleeting.
like the last breath of a sunset right before the day is dead. But maybe the heat of today could keep even winter away. So I'll remember your laugh, 'cause nothing ever changes the fact that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Da-dun-da-dun-day.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꼭꼭 씹은 우리말. 입안에서 굴려보며 맛을 음미할 시간이죠. 2부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요, 우리 짓다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살펴봤죠. 뭐 글을 짓다, 웃음을 짓다, 그리고 매듭을 짓다까지. 2부에서는요, 이름을 짓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각자 본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펼서의 빛날 영. 그래서 뜻을 펼쳐서 세상을 빛내라 라고 이제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뜻을 펼쳐서 세상을 빛낼 만큼의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에 대한 존재 가치를 조금 의심하게 되거나 뭔가 좀 자신이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살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제 이름 뜻을 되새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분명히 뜻을 펼쳐서 세상을 빛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름을 지어주셨어. 그렇게 나를 키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요. 뭐 힘도 나고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자신감이 막 뿜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뭔가 좀 우울하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 부모님이 소중하게 지어주신 이름 뜻을 곱씹어 보면서 한번 자존감을 회복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경수의 이름을 불러줘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일기장 속 가득히 매일 적어놨던 그 이름, 마법의 주문처럼 내 맘을 담아 작은 창을 열어두면 방을 환하게 밝혀준 별빛, 나를 비추네. 두 눈을 감은 채 구름 위로 날아올라 바람에 내 맘을 담아 보낸다면 너에게 닿을까. 내 그림자가 스쳐가면 내 이름을 크게 불러줘. 까마득한 하늘 가득히 별이 쏟아지는 밤, 달력에서 손을 뻗으면 부서질 끝날을 알려줘. 내 우주를 모두 너에게 줄게. 내 이름을 불러줘. 항상 외로웠던 순간들, 마음 둘 곳 없던 시간들, 텅 비어버린 이 공간 속에 혼자 길을 찾아 헤매이다 지난 온기가 느껴진 거야. 바로 너였어. 두 눈을 감은 채 구름 위로 날아올라 바람에 내 맘을 담아 보낸다면 너에게 닿을까. 내 그림자가 스쳐가면 내 이름을 크게 불러줘. 까마득한 하늘 가득히 별이 쏟아지는
따스한 바람을 느껴 그건 너의 숨결이었어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몇 번이고 널 찾을 거야 내 세상은 다 너인 거야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너를 빼낼 순 없어 달려가서 손을 뻗으면 부서질 듯 나를 안아줘 내 우주를 모두 너에게 해줄게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짓다, 이름을 만들다, 이름을 붙여주다 라는 뜻이죠. 근데 조금 다른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한 작품이 있습니다. 박준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입니다. 요 시 한번 듣고 갈게요. 이상한 뜻이 없는 나의 생계는 간결할 수 있다.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차가워진다거나 내일은 비가 올 거라 말해주는 사람들을 새로 사귀어야 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익숙한 문장들이 손목을 잡고 내 일기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찬비는 자란 무리끼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라고 그 사람의 자서전에 쓰고 나서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문장을 내 일기장에 이어 적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이름을 짓다라는 이 뜻을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약을 짓듯 이름을 지어서 먹었다. 그것도 며칠을 먹었다라고 이 시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플 때 지어 먹을 이름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아픔을 좀 낫게 하는 존재라는 뜻일까요? 우리의 만남은 아름답지 못했지만 이라고 마지막 행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더 이상 이렇게 함께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약처럼 지어다 먹어야 한다면 그건 과연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네, 박준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방학의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계절을 좋아한단 것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내가 이상한 걸까요? 낯선 곳으로 떠날 때면 항상 겁이 났는데 나 이제는 좋았던 곳에 다시 갈 때가 더 두려워 최악의 결말을 떠올려 그대 손을 잡고서 걱정 마요 나쁜 습관 같은 거니까 텅 빈 일기장들이 기다림으로 변할걸 과로 속에서 빠져나와 틀림없이 곁에 있어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
그만큼 좋아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내가 이상한 걸까요 그댄 절대 변하거나 하지 마요 내가 흔들릴 때는 꼭 안아줘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행운은 드무니까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하는 사람은 드무니까요 가을방학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보통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놓고 보면, 일단 이름을 지어놓고 보면 더 아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사하라 사막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낙타를 타고 사막을 좀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낙타에 딱 타자마자 그 가이드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제가 탄 이 낙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얘네 그냥 낙타다. 그냥 낙타. 우린 그렇게 부른다. 이러는데 뭔가 제가 낙타도 아닌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업고 6시간, 대여섯 시간 정도를 걸어주랬는데 이름이 없어서 되나? 그래서 그냥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솔트 캐러멜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줄여서 솔캐라고 낙타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그냥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솔직히 뭐 그냥 솔트 캐러멜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솔트 캐러멜 좋아한다고 내가 탄 낙타 이름을 솔캐 줄여서 솔캐라고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없는데 아무튼 뭐 몇 시간 동안 그래도 솔캐야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이상하게 정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 낙타, 내 애완 낙타인 것도 아닌데 이름 부르면서 조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진짜 헤어져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정들어서 좀 슬펐어요. 제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이 낙타랑 정이 들었을까요? 지금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솔키아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생각나는 거는 제가 10년간 함께하고 강아지 별로 보낸 내 강아지, 내 동생, 내 친구 연두. 흰색 강아지였는데 왜 연두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연두야 하고 불렀을 때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막 뛰어서 나한테 와주던 그 첫 감각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큰 고민 없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지었던 그 연두라는 이름이 참 오래 남습니다. 아마 평생 남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별명. 별명도 우리가 짓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좋아하고 친한 친구한테는 꼭 이제 별명을 지어서 부르곤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별명을 지어서 부른다는 게 좀 놀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명을 부를 때마다 뭐 괜히 이제 하지 마 이러면서 좀 진짜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기분 나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또 따뜻하고 다정한 게 없어요. 내 친구들이 나의 이런 특징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또 별명이라는 걸 지어서 이제 불러줬다는 게 다 이제 애정이고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참 돌아보고 생각할수록 제가 별명이 진짜 많았는데 돌아볼수록 고맙고 또 좋더라고요.
제가 별명을 지어서 불러줬던 제 친구들도 반드시 이렇게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해서 내가 너를 많이 친하다고 생각해서 관심 갖고 별명을 지어줬다 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꼭 이제 쉬는 시간에 간간히 배고 잘 인형들을 그렇게 학교에 들고 왔었어요. 물론 그 인형을 수업 시간에도 배고 잔다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아무튼 제 또래 이제 여자친구들은 꼭 함께하는 그 베개로도 쓰이는 그런 인형이 꼭 있었는데 그 인형에 이름 지어주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그렇게 학교에 들고 다니는 인형도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보면 또 되게 특별하고 소중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루돌프 인형을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 루돌프 이름을 친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다른 친구들도 야, 너 그 친구 어디다 두고 왔어? 그 친구 되게 말랑말랑하더라. 나도 빌려줘.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 그 인형한테 애착이 가기도 했고 실제로 학교에서 들고 다니면서 좀 중간중간 배고 잘 목적으로 들고 다니는 인형이라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인형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이름을 지어놓고 보면 더 아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그거 아닐까? 진짜 인형에도 이름을 지어놓고 보면 그 인형을 더 아끼게 되는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의 힘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제 라디오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산울림의 너의 의미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네,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다시 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꼭 담은 입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들으라고 내쉰 숨이더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러는 답할 수 없었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너는 못 갈 거야.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교권 따위에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차관이 없던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두드러기처럼 돋은 심술이 끝내 그 이름도